심각한 부상, 위협. 사자들은 아프리카 사바나의 진정한 공포죠. 그러나 사자는 때때로 강력한 먹이, 특히 야생 버팔로와 마주할 때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야생 버팔로 대 사자. 야생 버팔로는 날카로운 뿔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다자란 물소는 화가 나면 날카로운 뿔로 사자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버팔로는 일반적으로 최대 500마리의 무리로 살죠. 아마도 이러한 사냥 시도는 사자 가족에게 너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생 버팔로는 표범, 들개, 심지어 하이에나와 같은 큰 고양이과의 다른 포식자를 대부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사자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명확한 전략이 없으면 이 두 마리의 큰 고양이는 먹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벽은 한 쌍의 불로 이루어져 있어 침투가 어렵습니다. 성체의 무게가 500kg에서 1톤에 이르는 아프리카 야생물소는 날카로운 불로 모든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견고한 탱크와도 같죠. 성체 버팔로 뿔은 이 종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것들은 날카로우며 버팔로의 머리에 거의 뼈 보호막을 형성해서 포식자와 맞설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죠. 본질적으로 아프리카 물소에는 전적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상대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자란 야생 물소는 혼자서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어 사자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1대 3. 그러나 야생 물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격을 가해 포식자를 공격하고 재빨리 도망을 갔죠. 또 다른 큰 고양이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스토킹과 갑작스러운 공격. 사자 가족은 작은 물소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이 오랫동안 혼자 싸우도록 놔두지 않자 야생 물소떼는 뒤돌아서 힘을 합쳐 큰 고양이를 공격했죠. 배고픈 사자는 먹이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후퇴해야 했죠. 실제로 사자는 성숙한 야생물소를 공격할 때 종종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단한 뿔을 가지고 있고 새끼나 무리를 공격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익숙해졌나봐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야생 버팔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힘이 센 야생 물소. 사자 가족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항상 재능 있는 사냥꾼은 아니지만 암사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야생 버팔로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큰 고양이를 겨냥한 날카로운 뿔. 암사자가 나무에 피신하도록 강제합니다. 무리의 힘은 물소가 숫사자의 공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야생 버팔로를 사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사자가 가장 많이 찾는 먹이입니다. 어른 한 명만 쓰러뜨리면 가장 상당한 자존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야생 물소는 포식자와 마주했을 때 도망가기보다는 일어서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1대3) 3마리의 수컷 사자가 다 자란 야생 물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성공할까요? 이 포식자들은 야생 버팔로 무리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큰 고양이가 혼자 있어요. 이제 암사자는 버팔로 무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없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법과 규정이 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이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죠. 큰 고양이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요. 매우 빠르게 그들은 목표를 발견했죠.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먹이가 아니죠. 산화물소는 완전히 뒤를 돌아 사냥꾼의 의도를 소멸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먹이가 무리로 돌아오는 것을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야생 버팔로 대 표범. 표범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서식하는 큰 고양이과의 4종 중 하나입니다. 표범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다른 큰 고양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야생에서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고독한 사냥꾼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어미는 어릴 때부터 표범에게 필수적인 생존 교훈을 가르칠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 자란 야생 버팔로와 거의 마주치지 않습니다. 표범의 경우 야생 버팔로를 사냥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너무 크고 위험하기 때문이죠. 야생물소는 표범과 마주치면 사납게 변합니다.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상대를 여러 차례 공격하자 표범은 겁에 질려 도망갔죠. 들소떼가 먹이를 찾아다니자 표범이 매복해서 공격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체 버팔로에게 발견되어 반격을 당했죠. 먹이의 맹렬함에 직면한 표범은 도망쳐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도 야생물소는 계속해서 나뭇가지에 부딪혀 큰 고양이를 놀라게 했죠. 표범은 버팔로 어미와 새끼를 보기 위해 나무에 숨었습니다. 참을성 있게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죠. 공격합니다. 그러나 표범은 어미물소의 맹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뿔을 사용하여 미친듯이 돌진하고 큰 고양이와 대결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표범 사냥은 실패와 부상으로 끝이 났죠. 포식자는 사냥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작은 먹이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이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새끼 송아지 옆에는 어미의 보호와 사나운 물소떼가 있습니다. 반격합니다. 사실 고독한 사냥꾼은 성난 버팔로 무리의 힘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 표범의 사냥 시도는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었죠. 이제 수천 개의 날카로운 뿔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표범은 새끼 물소를 사냥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마네요. 야생 버팔로 대 호랑이. 호랑이는 큰 동물이죠. 그들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고양이는 먹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민첩성과 힘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 힘 때문에 호랑이는 멧돼지, 사슴, 새끼곰, 토끼 등 초식동물들에게 늘 악몽으로 여겨지죠. 이 큰 고양이는 매일 최대 30kg의 고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들소는 호랑이에게 있어서 이 동물을 악몽으로 만드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강력한 호랑이의 적수입니다. 들소는 최성의 포식자라도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게 만들죠. 위협을 받으면 들소는 날뛰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적과 접촉할 때 머리를 낮추고 뾰족한 뿔을 위쪽이나 앞으로 밀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죠.
황소와 호랑이의 싸움에서 황소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그것은 힘과 유연성, 단단하고 짧은 뿔을 가지고 있죠. 성숙한 황소를 사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먹이는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어 무게가 1톤이 넘는데 이는 호랑이 사냥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특히 포식자 체중의 6배에 달하는 무게를 지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메뉴에는 여전히 나타나죠. 게다가 빨리 제압할 수 있는 먹이는 아니지만 호랑이는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먹이입니다. 먹이를 물리친 후 호랑이는 이빨을 사용하여 황소를 덤불 속으로 끌고 갑니다. 가우르와 같은 더 큰 먹이를 사냥하는 것은 호랑이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강한 발차기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빨리 전진해 황소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새끼들에게 훌륭한 식사이며 이런 식사를 하면 새끼들이 일주일 이상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빽빽한 조목 속에 최대 1500kg에 달하는 거대한 몸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그러나 황소는 그 크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죠. 팀원이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물소는 포식자에게 복수하는 대신 갑자기 그 종류를 공격하죠. 기회를 잡은 호랑이는 재빨리 먹이의 목을 공격해 저항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버팔로는 결국 호랑이 왕의 먹이가 되었습니다.